결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 있잖아요. 지금 새만금 얘기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세종시 개발을 할 때 세종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적으로. 맞죠? 근데 오늘날 세종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입니다. 그게 매년이에요. 매년. 지금 몇 년 동안 전국 땅값 상승률 1위가 세종시와 제주시가 어떻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치고 달리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 몇 년이 언제냐면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죠.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있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누가 됐어? 박근혜 대통령이 됐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10년 전 얘기예요. 맞죠? 10년 전에, 10년 전이나 10년 더 이전에 뭐를 발표하느냐. 지역균형 발전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 그래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역량을 갖다가 좀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를 실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결정과 선택을 한 부분들은 바로 참모진이 어떻습니까?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안 그래요? 이런 안을 제시를 함으로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건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들은 거의 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왜냐면 둘이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걸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그 사상은 유지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근간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면서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뿌려지면서 자리매김을 했었어요. 그리고 혁신도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을 이뤄야 되겠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집중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조금 밀렸어요. 밀렸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세종시는 이미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어차피 그러니까 뒤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전진형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그걸 바톤 타치 받아가지고 완성을 한 거예요. 세종시를 완성도를 높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점점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보고 나서 선별을 해서 어떤 놈은 어떻습니까? 많이 와 있는 놈이 있었고 어떤 놈은 덜 와 있는 놈이 있었고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있는 놈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아예 과감히 포기하고 시작도 안 했죠. 그리고 어정쩡하게 중간 정도 와 있는 사람들은 템포를 늦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반 이상 와 있는 놈들은 좀 드라이브를 걸어줬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원주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절반 이상은 왔기 때문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준 거예요. 맞죠? 전주 혁신도시 있죠? 전주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와 있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어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로 원주에 있는 기업도시라든지 충주에 있는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밀어붙여준 거예요. 기업도시도 종류가 있었죠. 무한 관광이라든지 또는 뭐 태안 관광 레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것들은 멈췄고 그 다음에 이미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와 있는 것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일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성공을 했고 나머지 시작 안 한 거는 그냥 멈춰버렸고 세종시는 더 집중이 됐고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 시작에 이제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세종시 땅값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10년 전, 12년 전부터 전국 상위 랭킹 1, 2위 다투고 있는 게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에 있는 땅값이나 거기 땅값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을 정도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비싼 데는 이미 서울하고 맞먹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는 전밭대기, 논밭대기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가격이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그 땅값이 서울하고 맞먹는 땅값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몇 천 배, 몇만 배까지도 올라간 땅들이 수두를 빽빽했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맞죠? 그렇게 됐었다라면 여러분들 세종시에 만약에 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종시에 1억만 있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요, 한 100억대 빌딩 가지고 있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성견지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정이거든요,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결정이에요. 고객도 선택의 결정이고, 여러분 선택의 결정입니다. 맞죠? 선택의 결정이에요. 그분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김 사장이,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 김 사장이 사라고 할 걸, 고객들이. 이런 껄려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항상 어떻습니까? 껄껄껄 하다가 껄로 가. 살 걸, 말 걸, 갈 걸. 이러다가 하다가 어떻습니까? 껄껄껄 하다가 껄껄껄 나중에 웃죠, 그냥. 그때 맞아. 김 사장이 사라고 했지. 살 걸. 그때 맞아. 우리 팀장님이 사라고 그랬지. 살 걸. 고객들이 그런다 이거야, 고객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세종시가 그렇게 개발된 거는 이미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부터. 맞죠? 지금 오늘날에 판교가 만들어진 것도 그 전에 이미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인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완전히 틀려지기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동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 벌어서 알겠지만 한 달 쓰고 나면은 마이너스. 맞죠? 돈을 벌어봤자 내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바뀝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1년 전 여러분들, 10년 전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혹시 바뀌었다라고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밖에 없을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준으로 해서 10년 후에 많이 바뀔까요? 이 상태라고 하면 바뀔까요? 많이 안 바뀔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나 로또 복권 당첨되면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땅 투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땅에다가 내가 묻어두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10년 후의 인생을 바뀌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또 중요하죠.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미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메시지를 흘려듣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냥 정보가 그냥 신문에 나온 정도. 원래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그 신문을 보고 어떻습니까? 뭔가 딱 필링이 오는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보고 나서, 왜냐면 기본 어떤 백그라운드 정식, 기본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정보를 흘려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정보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여기 안에. 근데 그냥 이게 뭐였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잘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1년도 안 됐죠. 아직 정권 잡은 지가. 근데 지금 잘 보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서 했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10년을 해먹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년을 해먹었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부패가 드러나는 것 같아. 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누가 바뀌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서 이 정권이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그러면은 이런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만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면,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정권이 한 5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을 잡아간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지 투자하는 시점에서 10년 동안은 그 방향 컨셉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대통령 초기에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부동산이래. 이제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약을 한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해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약했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민들 위주의 어떤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뤄냈지만 그게 부작용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은 거는 맞아요. 일단은. 맞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나중에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권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갔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렸지만 어떻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결국에 나옵니까? 기업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또 선언하냐면 혁신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혁신성장은 뭐냐면 그 혁신성장의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새롭게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창출을 해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키워내겠다. 고부가가치. 그러면은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만들 후보지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어디를 선언하겠습니까? 바로 새만금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라의 스토리와 방향성과 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그거는 근간부터 뿌리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패턴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을 탈 때 있잖아요. 그 탈 때 내가 어느 지역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흐름을 타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만 타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어떻습니까?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원앤원 플러스 CN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맞죠? 모르죠.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많이 언론에 노출됐는데도 아직도 새만금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갯벌로 알아들어요. 아직도 거기 농사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 그냥 그 정도로 아직도 개념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보에 어둡다. 정보에 어둡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번에 뭐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세종시 있잖아요. 이제 세종시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각 그 도지사들 있죠. 도지사들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 있죠. 광역시장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짜겠다라고 비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이다. 예? 노 대통령 때보다도 어떻게 한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알겠어요? 그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방 분권화에 어떻습니까? 기초 토대가 되고 집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자, 뭘 만들겠다. 여기 지금 오늘 기사 나왔죠? 자, 혁신성장 4대 거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혁신성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혁신성장 아닙니까? 맞죠? 혁신성장 어떻습니까? 4대 거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를 집중을 하겠다라고 비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만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제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국가혁신 클러스터. 국가혁신 클러스터. 그러면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뭐냐?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뭐냐? 그 전에 있는 혁신도시 있잖아요. 그 혁신도시를 어떻습니까?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를 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미 언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나와 있었던 거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산단, 산업단지 있잖아요. 국가산단을 만들어내서 기업 창출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딱 중요한 건 뭐냐면, 세종시 딱 나와요. 세종시. 지방 분권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를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딱 거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종시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왔죠. 그럼 노무현 정권 때부터 개발을 확장을 시키는 거는 뭐냐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산단 세종시는 이미 어떻습니까? 지방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오면서 지금 확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등장하는 도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게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대 거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딱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하나가 더 거기에 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들 그냥 볼 때 이거 그냥 이거겠지 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뭔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뭘 했냐면 이런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4대강 맞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복지 쪽 얘기하면서 복지로 흔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면은 또 무엇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는 거야, 또 하나. 무언가를 치적을 드러내고 뭔가 이 문재인이가 뭔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이 세 가지는 노무현 정권 때 이어지는 연장선입니다. 맞죠? 이건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새만금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얘기하지만 왜 새만금이어야 되는지가 이미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 새만금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노무현 정권 때 어떻습니까? 세종시를 가장 주력으로 해서 키웠죠. 그게 노무현 정권 때 키워드가 세종시였었어요. 왜냐하면 행정타운을 옮긴다. 행정도시를 옮긴다. 이거였는데 그게 현실화가 돼가고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 10년 동안 대한민국 땅값 1위로 부동의 1위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새만금을 거론을 시킨 겁니다. 맞죠? 이미 계속 쌓이는 왔지만 직접 발표한 거는 이번이에요. 새만금을 갖다가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새만금은 공항, 항만,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모든 관광 레저용지, 모든 걸 다 망라하잖아요. 망라하기 때문에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있는 세종시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새만금을 가지고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끌어가는 그 구심점을 갖다가 바로 새만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으로 10년을 보시면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도시로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상상의 그런 것들이 새만금에는 다 집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라는 게 서울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서울이죠. 맞죠? 그때 되면은 새만금이 서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만금은 미래형 도시로 이미 발전하고 있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미래형 도시가 자율주행차, AI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집약이 되고 어떻습니까? 너무 쉽죠? 왜?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밑그림 그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럼 밑그림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군들이 모든 게 전진 배치하고 모든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새만금으로 역량 집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겠냐 여러분들이. 네? 앞으로 여러분들 10년이 되면 엄청난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꿈이,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마음이 요동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대는 흘러가게 돼 있다.
시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는다고 해서 이게 안 갑니까?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미 틀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핸들을 이미 잡는데 이미 핸들을 이미 어느 쪽으로 가기로 해놓고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놓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내비게이션 목표치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게 다 이거 아니고 산단, 세종시, 새만금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에 어떻습니까? 찍어놓고 이 국가의 성장을 발판을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떼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부분들이. 그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목표치까지 달성했죠? 그럼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땅은 너무 투자하기에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주식처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땅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순간순간 정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땅은 긴 정보를 가지고 길게 호흡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만금은 길게 보고 3년, 5년, 10년을 내다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처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아예 그냥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딱 지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새만금 개발 압력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좀 아세요. 지금의 어떤 이 땅값 상승률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올 하반기 있죠? 올 하반기 새만금 개발공사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라갔던 땅값하고는요, 천지 차이 올라갑니다. 상승 속도가 완전히 틀려져요. 상승 기울기가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했던 춘천도 있잖아요. 춘천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천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예요. 거기도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가 뜨는 거야,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주식 같은 것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뜹니까? 옛날 거 뜨지 않아요. 제조업체, 조선 이런 거 잘 안 떠요. 뭐가 뜹니까? AI자 들어가면 뜨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바이오자 들어가면 뜨고요.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 뜨는 거고, 막 이런 것들은 막 가격이요.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일본들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는 다 그거예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뜬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뜬 거예요. 아직도 안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 것들. 근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이 뜨고, 어떻습니까? 땅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이 혁명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순식간에 다가오면서 갑자기 확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사이에 여러분들 문화에, 여러분들 생활에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빨라질 거고. 왜냐하면 모든 산업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관련 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우리 생활에도 지금 로봇 있잖아요. 로봇가 시적으로 우리의 이제 접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말하는 로봇 있잖아요. 나랑 대화하는 로봇. 이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산업들도 있잖아요. 연예계들도 있잖아요. 연예인 로봇도 만든다고 그래요. 응? 연예인 로봇. 로봇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어떻습니까? 앞에서 잘 반갑해주고. 응? 이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앞으로 나온대요. 이 부분들이. 응? 그 앞으로 연예계 쪽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나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어디 선택을 했냐면 혁신성장 거점을 어디냐면 바로 새만금이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신포항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신포항. 여러분들 신포항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우리가 만경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경읍을 그 땅을 잡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잡았냐면 여러분들 만경읍을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있죠? 그게 착공에 임박해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착공할 때 땅값이 폭등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착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착공할 때 땅값 폭등하고 그 다음에 완공할 때 또 땅값 폭등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 착공과 완공이 2022년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8년도에서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 완공을 하죠? 그러니까 2018년도니까 8, 9, 10, 11, 22 해가지고 4년에서 5년 기간이죠.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기간 동안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일까요? 잼버리 대회 때문에. 만약에 잼버리 대회가 아니면 더 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잼버리 대회 때문에 2022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습니까?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3년에서 4년, 5년 안에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소용돌이가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IC 하나 들어간다고 땅값 올라가는 게 아니라 IC가 올라가면 새만금 공항과 항만과 어떻습니까? 각 남북 1, 2, 3축하고 접근성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니까 지금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앞으로 4, 5년 정도 후 지나면 엄청난 접근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어떠냐? 땅값이 폭등할 수가 있다는 거야. 벌써 지금 움직이는 게 자, 신포항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신포항이. 왜 움직였냐, 여러분들. 신포항이요. 제가 이 만경읍 땅을 작업할 때만 해도 신포항을 별로 안 움직였었어요. 땅은 갑자기 느닷없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신포항이 갑자기 움직인 게 뭐냐면 새만금 어떻습니까? 전주간 고속도로 어떻습니까? 발주 넣은 시점 있죠? 발주 들어간다 1.5조 원 들어간다 그 시점 딱 지나고 나서 땅값이 3, 4배 올랐어요. 그 순간. 근데 우리가 이 만경읍을 땅을 잡은 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잡았어요. 잡았는데 좀 더 넓게 잡았었어요. 저 사실은. 넓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다 오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못할까 봐. 지금도 못하는데. 가다가 이러고 있을까 봐. 일단은 하고 나서 옆에 것도 하자라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땅이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을 제가 했잖아요. 한 것 중에서는 가격은 비싸지만 제일 좋은 땅을 한 거예요. 현황상 제일 좋고 입지적으로 제일 좋고 사실은 제일 좋은 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삼성전자 비싸다고 안 올라갑니까? 아닌 거예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어요. 비싼 거는 그 주변에 정보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 정보에 의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탄생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싼 놈은 그만큼 내공이 있고 그 주변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성장가치 같이 있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싼 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비싼 놈을 사더라도 비싼 놈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을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요 예전에 50만 원 할 때도 비싸다고 그랬었어요. 한간에는 그죠? 근데 그 50만 원이 지금 250만 원 됐잖아요. 그 250만 원 돼가지고 비싸니까 비싸다 느껴지니까 지금 액면 분할하죠? 자, 액면 분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5천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액면 5천원짜리 갖다 100원짜리로 50배를 줄이는 거예요. 50배로. 50배로 줄이면은 주식이 하나인, 삼성전자 주식 하나 했던 사람들은 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가격이 낮춰지는 거, 50배로 낮춰지는 거고. 그러니까 250만원짜리가 50분 나눠지면 5천원짜리 따로 주세요. 5천원짜리인가요? 5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원짜리 주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0만원짜리 주식을 우리가 개인이 사기에 버겁잖아요. 근데 5만원 정도 되면 사고 싶어 하죠. 싸니까. 왜 삼성이 요즘에 배당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삼성을 사게 되면 또 5만원짜리로 또 시작을 해서 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 부분들이. 이게 바로 예전에 보면은 그 화폐 있잖아요.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냐하면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1000원짜리가 또 많아 보이니까 1원을 줄여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예? 땅은 그렇게 계속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보시면은 강남에 있는 이 땅값들은요. 지금 여기가 지금 4, 5억 해요. 여기가 강남에 역세권 있는데 그 역세가 있잖아요. 여기 이면도로는 3억.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테라노 있잖아요. 그쪽은 지금 이미 5억 이상 넘어가죠. 지금 땅값이. 거기가 5억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런 땅들이 예전에 1000만원대도 있었고 200만원짜리도 있었고요. 50만원짜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200만원 하다 300만원 하다 안 올라갔습니까? 그런 땅들이 지금 2억 되고 3억 되고 5억 되는 거 5억 되고 또 앞으로 10억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열려 있다고요. 이분들이. 그 왜 열리냐? 땅이 좋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이 좋은 놈이 가격이 열린다. 앞으로는 위로는 열려 있어요. 항상.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만경업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야? 지금 신포항 있죠? 신포항에서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이제는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착공 시점 전에 있죠? 그리고 더더욱이 이 땅은 어떻습니까? 발주 넣기 전에 이미 잡아놓은 땅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발주 이후에 신포항은 벌써 3, 4배 움직였다는 거예요. 땅값이. 그럼 우리 땅에 영향 안 미쳤을까요? 바로 옆인데? 미쳤어. 이미 미쳤어.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이미 미쳤다고요. 땅에. 그 영향력이 이미 땅에 이미 미쳐 있다고 지금 현재.
근데 그 신포에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포 새만금 IC, 광활 IC가 우리 땅으로 지금 현재 땅이 계속 전주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게 언제? 이제 착공하면서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야. 폭발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게 언제냐? 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해서 착공에 어떻습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착공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화포지구 있죠? 여러분들 화포지구가 국제공항 개발이잖아요. 국제공항 개발을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오든 간에 그죠? 신도시가 들어와도 좋고 뭐 김포 공항이 들어와도 좋은 거예요. 공항이 들어오면 잘 생각해보세요. 공항이 들어와 있는 지역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요. 이 공항 중에서 일반 국제공항이 있는데 국제공항 중에서 영종도 있죠? 영종도 공항, 김해공항 있죠? 김해공항하고 이 3대 축으로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만금 공항은 국제공항은 일반 다른 공항, 국제공항 틀려서 어떤 공항이냐면 바로 이 영종도 공항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해 있죠? 김해공항하고 맞먹는 규모로 앞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컨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잠재력이 새만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볼륨에 맞춰서 국제공항이 개발된다. 그러면 영종도 국제공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종도 국제공항 주변에 이 섬 자체가 다 개발된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김해공항 있죠? 김해공항이 확장이, 김해가 부산에 있잖아요. 김해공항이 확장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낙동강 하구 쪽이 다 개발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만경읍 일대는 초토화 되는 거죠. 맞죠? 초토화 된다는 똑같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그 광활 IC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와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미래 혁신 도시잖아요. 미래 도시고 이런 도시들이 어떻습니까?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 땅 주변에 다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도로가 동서 이축을 관통을 해서 새만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첫 번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과 전주간 고속도로 착공. 그 다음에 국제공항 어떻습니까? 착공 얘기. 왜냐면 국제공항도 지금 급해요. 언제? 왜? 잼버리 대회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잼버리 대회 코스가 돼 있다 보니까 국제공항 일단은 하기로 약속만 하면은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내립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그게 땅은. 그러니까 땅 확보해서 뭐 이렇게 부지선점, 이미 부지선점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야. 그거는. 되게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얘기가 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폭발력을 가세를 할 거다. 맞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가장 희소성이죠. 수요 공급에 있어서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희소하다. 잘 생각해보세요. 무인도에 여자 1명 듣고 남자가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희소할까 안 희소할까요? 안 희소해요? 아니 무수리 갖다 놔도 희소할 거야 아마. 그분들이. 예? 무수리 갖다 놔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만경읍은 주거지역이 이 동서 이쪽이 들어가는데 주거지역이 만경읍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희소하다는 거예요. 개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지금 이거 신항만이잖아요. 이거 신항만이고, 그 다음에 도로.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고속도로는, 이 도로는 이미 착공을 했어요. 이미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고,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가 신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쭉 가는 어떻습니까? 여기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게 1.5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일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공기가 2022년도까지니까 한 5년 동안 나누면은 오로 나누면 한 3천억씩 있잖아요. 3천억씩의 투자가 들어가겠죠. 이분들 올해 3천억 정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5조 원 공사하는 총 금액이 1.5조 원이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어떻습니까? 개발하라고 밧줄 넣은 거예요.
발주를 넣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착공을 이제 하겠죠. 착공 시점은 올 하반기나 아니면 중반부터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착공을 할 텐데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착공하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땅값이 폭등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예요? 남북 3축 아니에요. 남북 3축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신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마리나 시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주변 일대 땅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전주하고 연결되니까. 그리고 전주에 보면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혁신도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또. 아까 혁신도시 확장시킨다 그랬죠? 그 혁신도시하고 연계가 되는 라인이 바로 이 동서 이축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지금 배후도시 용지죠? 이미 새만금은 김제에서는 새만금 배후도시를 이미 잡아놨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배후도시가 아니라 여기다가 공항을 넣겠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김제에서 어떻습니까? 자, 공항을 만들었으면은 배후도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냅둡니까? 그러면 김제에서 배후도시 만들 때 어디 만들어요? 뒤로 만들어요? 공항 끼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배후도시 확장을 시켜가지고. 맞죠? 그러면 이 도시에다 그냥 만들어요? 당연히 여기 어떻습니까? 미래 도시 만들죠. 스마트 도시 얘가 나오겠죠. 분명히 얘가 나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현재 김해공항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김해공항 델타시티 들어가는 지역하고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평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하고 너무 비슷하게 흡사하게 지금 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전부 김제 화포 있죠. 화포가 어떻습니까? 도내 시군 하고 쭉 나왔죠. 여기가 지금 가장 이제 부상 떠오르는 지역들. 김제공항을 효력해가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패스트 구사해가지고 김제공항이 아니라 이쪽을 갖다가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 빨리빨리 공기 단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아까 혁신도시 시즌2 이렇게 나왔죠? 해가지고 뭐라고 딱 명칭어져 있냐면 세종시하고 새만금 딱 정한 거야. 이게 엄청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새만금을 갖다가 혁신도시로 개발하겠다. 앞으로 보면 여기는요, 이 혁신도시 새만금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세종시만큼이나 한 10년 동안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10년 동안 앞으로 새만금 관련 지역들이 땅값 상승률 1위로, 부동의 1위로 떠오를 겁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상한가 친다는 얘기예요. 계속 친다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 있죠? 세종시, 지금 새만금. 그리고 끈다 이거야. 두 개가, 도시가. 세종시하고 새만금이 끌겠다. 전진기지로. 끌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산업단시가 밀고,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세 개, 네 개가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의 틀이다. 끌고,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끌고 가겠다? 세종시하고 새만금을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세종시는 이미 끌고 가고 있죠? 그럼 가장 어떻습니까? 역량을 집중할 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년 동안 보세요. 새만금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새만금, 혁신 클러스터, 4대 거점 조성. 저는요, 사실은 이게 여길 보면 볼수록 저는 정말 이게 흥분이 돼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땅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나중에 한 10년, 20년 되면은 강남에 빌딩을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강남이 아니라 새만금에 빌딩이 있겠죠. 이 부분들이. 맞죠? 저는. 자, 이렇게 봅시다. 아까 여기가 신포항이죠. 제가 지금 동서이축, 새만금.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란 라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새만금 IC.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신포항이 있잖아요. 당연히 신포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맞잖아요. 이게 남북 3축하고도 교차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착공을 알리면서 땅값이 폭등을 한 거야. 농지도 폭등. 여기가 주거지역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농지값도 폭등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강력한 임팩트가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 도로가 연결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도로가 없으면, 요 도로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그냥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냥 항만으로 조그만 어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연결되면 어딥니까? 새만금으로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잖아요.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있고 없고가 앞으로 통행량, 교통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만약에 사람이 10명 있다 하면 그때는 10,000명, 아니 100배, 1000배, 억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넘어가는 지역이. 인구가, 밀집도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각 나라별 경제 특구 들어오죠. 여기가 삼성의 대기업들 얘기 나오는 지역이죠. 맞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제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화포지구가 여기가 만약에 공항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광활 IC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큰 수목원 있죠? 수목원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김제에서는 대체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대체 신도시 만들 때 이쪽이 맨 끝에 놓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신도시 어디냐? 광활 IC 끼고, 새만금 IC 끼고, 공항 끼고 있죠? 공항고 관련해서 여기 어디 들어오지 않겠어요? 안 들어오겠냐고요. 그림을 그려보시라니까요, 앞으로. 미래를.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여기 만경읍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거지역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까지 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명품 도시예요, 명품 도시. 호수를 끼고 있는 주거지역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명품 도시로 개발된다. IC 3개를 끼고, 하나, 둘, 3개를 끼고, 접근성 양호하죠.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전철 잡힙니다, 다. 전철 잡히고, 이렇게 전철 잡히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고속도로가 착공과 함께 이제는 대기업들이 이 주변에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땅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언젠가 갑자기 터뜨리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이제 좀 그려지세요. 제가 한 달을, 아니, 한 2주 동안 떠들었더니, 이제는. 만경읍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질 때 됐는데, 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자, 여기가 화포잖아요. 화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8km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좋죠. 딱 이상적인 거리예요. 2km, 이 정도가. 자, 이렇게 되는 지역이 이렇게 되고, 당연히 활주로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는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도시 나중에 크게 개발될 수 있는 도시와 함께 더불어서 배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없단 말이에요. 터미널이 여기 어디 들어갈 거고, 활주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안 그래요? 그럼 터미널하고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물하고 끼고, 당연히 명품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광활 IC, 새로 생기는 광활 IC하고도 가깝잖아요. 그쵸? 김제 IC가 가깝고. 그러니까 두 개를 IC를 딱 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전철이 이렇게 저쪽에서 또 밀고 들어올 거예요. 뭐 여기가 들어가든 어딘가 들어가든 다 해봐야 1km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냥 전철이 들어가야 또 신도시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림을 자꾸 여러분들은 그 지역의 입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분명히 그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바로 이렇게 호수. 진짜 크죠? 네. 아니, 도시보다도 더 커요. 여기 있는 도시보다도.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됐고, 여긴 도로가 이제 앞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광활 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확장되는 이 도로를 따라서. 알겠어요? 네. 이분들이. 그럼 당연히 이 도시가 점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커질 거예요. 이렇게 도시지역이 점점점 확장이 될 거라고. 집중이. 자, 보세요. 지금 땅이, 자, 우리가 전에 했던 땅이 요거죠? 그죠? 이번에는 요 본권이 있잖아요, 요거. 이쪽으로. 알겠어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다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 어때요? 지금 4차선, 6차선이잖아요. 지금 대로 3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 3류였죠? 전에 했던 땅이 여기죠? 지금 여러분들 도로 지분 있잖아요. 이건 지분은 지분대로 하세요, 이거는. 지분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분할도를 떠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필지가 1번 있죠? 1번. 2번.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거 3번. 3번하고 4번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 여기가 있잖아, 도로이잖아요. 도로에 붙어서 건축행위 가능하게끔 이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건축행위는 지금 현재 여기가 2종이니까 이게 꽉 차 이렇게 다 지어도 되죠, 건물을.
분들이.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렇게 한 필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왜냐면 요거는 대지예요, 대지. 앞에 건 대지고 요거는 전이에요. 이걸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대지가 나왔는데, 요거 반듯하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대지하고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이렇게 한 필지죠?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한 필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